오늘은 한국 개발자의 무덤, SI 업체의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I 업체에서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곳은 인력 장사입니다. 하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니는 SI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이 개발자 기준으로 한 달에 1천만 원가량을 씁니다. 초급이 800, 중급이 1000만 원, 고급이 1200만 원 정도 고객이 내려요. 제가 중급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개발자 한 명 기준으로 1천만 원을 을에게 내렸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긴 하지만 당장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을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을의 주머니에는 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부가세 떼니까요. 이 금액으로 자신들의 직원을 고용해서 쓰면 좋겠지만 인력 관리도 힘들고 하청 내리는 것이 더 싸게 먹힙니다. 업체 등급에 맞춰서 하청을 내립니다. 200 정도 꿀꺽하죠. 대기업 1차 협력 회사는 이 돈으로 개발자를 고용하든지 당장 개발자가 없으면 정업체에 일을 내립니다. 정업체는 일감 왔다고 매우 기뻐하겠죠. 물론 병업체는 소개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떼먹고 내리면서 부가세도 포함되었죠. 정업체는 500에서 550만원으로 개발자에게 급여를 줍니다. 쓰레기 같은 건 여기서 사람 없다고 또 내리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개발자의 소속이 중요한데 병업체에 있느냐 정업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 말이죠. 여기에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업체는 돈 벌기 어렵긴 하죠. 시장에서 중급 기준 450만원에서 630만원 정도까지 받으니까 정업체 밑에 있는 개발자는 450에서 500까지가 맥스이고 이것 또한 부가세 떼고 주는 금액이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에 환급 받는다고 하지만 당장은 빠지게 되죠. 환급도 회사가 받는 것이지 개발자가 받는 건 아닙니다. 병 밑에 계약하면 개발자가 단가는 더 많아집니다. 450에서 630 정도까지 630만원까지 받는 분을 봤어요. 중급 기준으로. 이 사람 없으면 해결 안 되는 프로젝트는 그 사람 맥스로 주려고 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 SI 회사 피라미드 구조에서 업체는 이윤이 적습니다. 근데 부가세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갑에서 낸 세금이 100만원, 을에서 낸 세금이 80만원, 병에서 낸 세금 60만원, 정에서 낸 세금이 50만원이면 약 3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갔네요. 나중에 환급 받는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 돈으로 그동안 투자나 혹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개발자 편을 절대로 들 수 없는 이유가 부가세가 아닐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정부인데 업체에서 소개비로 가져가는 돈도 문제죠. 갑이 내린 금액이 정말 거의 800, 1000만원, 120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떼어먹는 놈들이 정말 너무하죠. 등급별 최소 받는 프리 금액이 300, 400, 500이라고 해서 가정을 할게요. 하도급을 많이 내리니까. 그리고 대략 이 정도가 맥스입니다. 최대한 내려서 맥스로 받은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해요. 실력 있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간신히 조금씩 법니다. 그 월급을 조금 주고 복지가 적을수록 회사가 돈을 법니다. 직급별 개발자 맥스 연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연봉 6천만원, 8,400 그리고 1억 800만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연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그 초급이나 중급이나 고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금액이 등급별 매출 맥스 금액이라고 합시다. 제가 정리하다가 잠깐 깜빡했는데 그리고 좀 맥스가 아닌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수주를 받는다고 생각할게요. 초급이 5,400만원, 중급이 7,500만원, 고급이 9,500만원. 한 개의 케이스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중급으로 세 개 다 계산할 수는 없고 중급 7,500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개발자 연봉 3,600만원 직원을 고용하려면 월급여 300만원 그리고 4대 보험으로 30만원 퇴직적립금으로 30만원이죠. 도합 360만원인데 12개월 곱하면 4,3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지 혜택을 좀 보시죠.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식 식대를 계산하면 12만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을 계산하니 144만원 정도 되네요.
저녁 식사를 매번 먹는다고 하면 288만 원이 되겠네요. 4,32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더하니 4,608만 원이 됩니다. 회식 비용을 더해 주겠습니다. 월 1회 회식을 한다고 하면 한 명당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더하면 120만 원 추가가 되네요. 파견을 갈 경우 파견비를 주거나 숙소 제공을 해야겠죠. 체재비로 많게는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있고 대거 숙소 제공으로 때우는 것도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이라 퉁치고 1년이면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연봉 3,600만 원 직원을 고용하려면 대략 5,500만 원가량의 소모된다고 보시죠. 정규직 3,600만 원이 5,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 회사가 7,500만 원으로 개발자를 돌려야 하니 얼추 맞네요. 예. 회사가 공실이 없어야 이 정도 이익인 겁니다. 2천만 원이 이익인 거예요.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있어요. 수주를 못해서 이 일이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7,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려면 공실이 없어야 되는데 공실이 있으면은 700만 원 깎는다고 하면 680만 원이죠. 예. 또 오픈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무보수로 메꿔야 합니다. 예. 하자가 났어요. 능력 없는 직원들이 폭포스 모델로 개발하고 오픈을 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돈도 먹고 고쳐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회사는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 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유능한 직원은 돈을 더 달라고 하니 협상 도중 퇴사하죠. 협상 안 돼요. 그러면서 쓸만한 개발자 없다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네. 전에도 잡코리아에 제가 이력서를 올렸어요. 한번. 월 700만 원을 올리면 하루에 한 번 연락 옵니다. 600만 원을 올리니까 메일이 엄청 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더니 무슨 개발 시장이 인력 시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보너스도 복지도 연봉 상승도 임계치가 정해졌어요. 한국 정부부터 이 구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취업 장벽도 낮으니 취업도 잘 되겠죠. 국비 지원 많죠. 그 돈 전부 다 선배들이 회사에서 갈려나간 돈입니다. 사장들이 고객에게 실력 있는 개발자를 투입시킬까요? 그냥 좀 한다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가능성 테스트하죠. 생전 처음 보는 업무에 알지도 못하는 요구사항을 엄청난 갑질로 버텨내야 합니다. 거의 믹서기에 썰리듯 갈리면서 일하며 성공시켰는데 사장님은 왜 주말 근무해서 돈 더 썼냐고 화를 내죠. 그리고 평가를 안 좋게 매깁니다. 사장 네가 가서 개발해보라고 욕바가지를 저지릅니다. 개발자는 대우도 못 받고 회사는 돈도 못 벌고 돈은 일 안 하는 상위업체와 정부가 쏙쏙 가져가는 이 현실. 웃긴 건 저 사람들이 중간에 돈을 떼가면 급여도 체불이죠. 파산 선고하면 그냥 끝입니다. 형사 책임이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애사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더 받고 프리랜서 하는 게 현재 이득이거나 괜찮은 솔루션 업체에 취직해서 연봉복지 혜택 받죠. 국내 대형 SI 업체 직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 인건비 말고 벌 돈이 없으니까 한국 IT는 아마 개혁하려면 쉽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일터를 되찾기는 가능할까요? 자본력이 없으니 일개 개발자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